네, 코아 4월 17일 금요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기대감에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 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는 아직 배럴당 90달러 선에 머물고는 있지만 미국 S&P 500과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도 종전 기대감에 숏스퀴즈가 발생하며 상승하긴 했지만 잠시 숨 고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클래리티 법안도 남아있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 청문회도 진행 중인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흐름 어떻게 변할지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문비트의 이수연 기자,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4월 17일 금요일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을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꺾였습니다. 하락했고요.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잘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호은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58.93%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9%인데 다시 58%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7.29%로 7%대를 유지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7%대 초반으로 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는 45.14% 상승세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전망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언제쯤 파란선으로 넘어갈까요? 여전히 8.34%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유튜브 한국경제TV 채널과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코인도 문의해 주시고 활발하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땅비니님, 준재님, 참님 많은 분들이 채팅창 남겨주고 계신데요. 궁금한 코인 특히 많이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부터 알아봐야겠죠. 비트코인부터 살펴봅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네, 비트코인 종전 기대 그리고 PPI 둔화 이중 호재에 75,000달러를 터치했습니다. 자, 이번 주 75,000달러도 터치했고 76,000달러도 찍먹을 하긴 했어요. 진짜 찍먹 내려왔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매크로 이슈가 참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상승은 전형적인 이 매크로 이슈 덕분에 발생한 상승인데요. 네. 이제 먼저 시작은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였습니다. 지난 14일이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종전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네. 동시에 백악관도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 분위기를 완화시켰습니다. 실제로 이날 유가도 좀 즉각 반응했는데요. 해당 발언 이후 WTI가 한때 배럴당 86달러까지 내려오면서 에너지 부담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지금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소식 덕분에 유가도 잡히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물가지표가 참 잘 나왔습니다. 사실 PPI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선행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튀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잘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좀 저희가 안심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 이번 상승의 좀 두 번째 축이 바로 미국 3월 생산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네.
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 예상치였던 1.1%를 좀 크게 밑돌았습니다. 네. 전년 대비로는 4% 상승했지만 이 역시 예상치였던 4.6%보다 낮은 수준이었고요. 네. 이 덕분에 암호화폐 상승세가 더 뚜렷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이 전체 상승폭이 좀 제한됐다는 네.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물가가 생각보다 좀 덜 뜨겁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 기대를 좀 다시 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을 좀 뒷받침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2차 협상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레바논을 계속해서 공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동 정세가 좀 위태위태했었는데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휴전 소식 들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간밤에 좀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었는데요. 이 16일에 이스라엘과 이 레바논이 10일간의 휴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번 휴전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양국 정상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중재에 나선 결과로 알려졌는데요. 네. 특히 좀 이번 휴전은 단순한 이 국지적 합의라기보다는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의 핵심 변수로 좀 부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완전히 좀 중동 정세가 안정된 상황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그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한데요. 네. 현재 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이 친이란 무장 정파인 이 헤즈볼라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휴전 조건을 두고 좀 상충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돌 가능성 그래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 헤즈볼라를 향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좀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요한 시기에 좀 온건하고 적절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더 이상은 살상은 없어야 한다. 또 이제는 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좀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종전 협상을 앞두고 긴장을 다시 키우지 말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종전 기대감에 계속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은 기자. 네. 지금 이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 상황이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차트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방금 이수연 기자가 이제 브리핑한 네. 거시적인 이슈, 매크로 이슈, 그리고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까지 예상치 하회하는 등 사실 모든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 이 훈 차트에서 미리 다 말씀드리고 예고 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자, 테더 도미너스 일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선인 8% 구간에서 훈 기자는 여기서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락을 본다고 말씀드렸고 네. 구체적으로 하락 5파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7.42%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실제로 이렇게 했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때 이더리움, 현재 시장 향방을 주도하는 것이 이더리움이라고 그랬고 이더리움 가격 2,180달러 구간 지지 및 여기서 쏠 수 있어를 이제 근거로 들면서 네. 다시 한번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정확히 또 급락을 연출했고 여기 구간 또 7.28 구간인데 여기서도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반등하게 되면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겠지만 그렇지만 훈둥이는 어떤 시나리오를 좀 더 높은 확률로 바라본다. 네. 그대로 하락, 올라가도 오. 하락. 이 시나리오를 제가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했고 네. 지금 다시 3일 연속 음봉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가 뭐냐? 바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척도인 테더 도미너스 차트이죠. 그래서 네. 이 차트가 꼬꾸라져야지 코인 시장 올라간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그쵸. 저는 여전히 지금 이 구간 또 미리 잡아드린 구간에서 지금 등락 여기서도 횡명보를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명보를 거치고 저는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오. 시나리오에 여전히 유효하고 그럼 암호화폐가 더 오르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미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곧 보여드릴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뭐 이더리움 차트에서도 지켜야 될 구간들, 저점들, 사실 그런 저점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이 코마워에서 말씀드리면서 유일하게. 추세가 전환될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드렸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테더 도미넌스는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또 빠져주면 좋겠으나 지금 또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네. 이번 주말 오늘, 내일 모레가 이제 현재 이 파란색 선 7.28% 위에서 캔들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아래에서 유지되느냐가 또 이제 좀 더 속도를 빠르게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횡보를 이어갈 것이냐를 결정 짓겠죠. 네. 자, 그러면은 관건은 이렇게 저는 그래도 빠지는 것을 코인 시장 더 올라가는 것에 초점 두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코인 시장 더 올라가면 어디가 관건이면서 또 어디에서 멈출까요? 어디까지 빠질까요? 바로 여기 밑에 선입니다. 바로 밑에 선이고 오. 여기가 6.9%, 6.8%, 선 위에가 6.9%고 네. 아래가 6.8%라고 보면 되는데 테더 도미넌스가 또 이 구간에 도달할 때는 코인 시장 무조건 어떤 이유에서든 또 가격 조정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따라서 또 악재 뉴스가 펼쳐질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 월봉, 자, 일봉 보여드릴 건데 그냥 간단하게 월봉 다시 와서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 월봉이요? 자, 여기를 기점으로 2023년 저점을 기점으로 제가 엘리어트 상승 5파를 어떻게 본다? 네. 하나, 둘, 셋, 4파를 이렇게 플랫으로 보고 이 구간 제가 저점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네요. 지금 벌써 3월달, 4월달 그리고 이번 달 벌써 이렇게 뚱냥한 양봉을 또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거진 저점 다 정확히 지났고 이제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게 코인 시장의 훈 기자가 바라보는 전반적인 중장기적 시나리오인 지금 것이고요. 근데 이거 시청자분 소은스타님께서 네. 숙명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그 상승 5파 지금 밑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숙명적인 라인인가요? 그렇죠. 숙명적인 라인 지금 일봉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여기서 제가 숙명적으로 도전해야 된다라는 구간 사실상 이미 좀 벗어나긴 했어요. 어디였느냐? 당연히 여기 62,870달러 저점 구간이 가장 숙명적인 구간이겠죠. 네. 이때 모두들 또 유명한 트레이더, 분석가들 또 거시적인 그런 내용들 보면 다들 비트코인 5만 달러 본다. 다들 5만 달러 쳐다볼 때 저는 여기 쳐다보지 말아라. 그냥 이 구간이 저점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그렇죠. 했었는데 결국 또 말하는 대로 진행이 되어서 정말 사죄드립니다. 네, 틀리는 걸 틀릴 수가 없어서 또 사죄의 방송. 사죄드리고 자, 예. 현재 지금 또 그러면 이렇게 또 상승해 왔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 또 포모를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어디가 또 숙명적인 구간이냐? 네. 사실 바로 지금입니다. 아 지금요? 여기 박스입니다. 박스. 지금 올라서 좀 무섭지 네, 않나요? 무서운데 네. 저는 뭐라 그랬죠? 더 큰 상승을 본다 그랬죠. 음. 그런데 지금 딱 이 박스, 자, 75,570달러, 72,780달러 이 박스 구간에서 지금 또 한동안 제가 뭐라 그랬죠? 둥글게를 할 거라고 횡명보.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역시나 둥글게 시전하면서 지금 박스를 또 실시간으로 돌파를 하려고 지금 또 시도 중에 있는데 네. 이 박스 안이 오히려 정말 새롭게 매수할 거면은 이 현재 비트코인이 내심 다시 빠져주기를 기도하시면서 박스때 진입하셨을 때 그때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지금 워낙 비트코인이 또 힘이 좋죠. 그래서 지금 실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좀 박스를 또 상방 이탈하면서 그러게요. 위의 가격대를 또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데 자, 위의 가격대들이 오늘 환율 저기 테더값 기준으로 제가 원화 값을 계산한 건데 네. 이 값도 중요하나 항상 이제 이 코인 시장은 글로벌 이 마켓이 주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달러 값으로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자, 79,595달러 여기 밑에 선이 그리고 위에가 82,268달러. 오. 자, 요 선 또 강력한 중간 보스격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또 어떠한 이슈에서는 또 네. 저항대가 발현될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이 78,000달러 구간에 또 약한 저항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네. 제가 알파스커에서 예전에 또 작도해 놓은 선 하나인데 바로 78,905달러입니다. 그래서 요 선, 자, 78,905달러 요 선인데 요 선이 사실상 저항대로 작용할 거긴 한데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무시하셔도 무방하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도 저항은 발현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저항대는 바로 지금 보이시는 79,595달러 그리고 82,268달러가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둥글게 박스권 내 잘 횡보를 하면서 다시 상향 돌파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이 빠질 시나리오는 다시 한번 테더 도미넌스로 와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 7.28을 못 뚫고 다시 상향 돌파하면서 이 구간 7.28과 위에 잡아들인 또 중요한 구간 7.42를 횡명보, 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횡명보하면은 또 코인 시장이 잠깐 또 다시 그 조정세의 연장선에 놓여지겠죠. 자, 네. 그런데 떨 필요 없다. 오히려 이런 구간이 오면은 신규 매수하려는 분들께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고마워 해야 되는 그런 또 숙명적인 자리가 될 것이죠. 그런데 네. 여기서 지금 당장 테더 도미넌스 하방 이탈하고 비트코인 지금 실시간적으로 이 박스권 상방 이탈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상 이제는 점점 예전에 비해서는 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네. 손익비가 좋은 숙명적인 그런 메리트는 사실상 떨어지고 있다. 왜냐? 지금 이 저점으로부터 얼마큼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매수를 하시려거든 평단가가 그만큼 높은 만큼 좀 텀을 짧게 두고 수익이 나오면 바로바로 정리해서 또다시 언제든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또 염두에 둔 채로 단타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또 장기적으로 보라본다 그러면은 일단 물리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 내가 어디서 구매를 했는가, 내가 평단가가 이 구간에 있느냐 아니면 네. 지금 이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매매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인지하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봉상 상승 오파 시나리오가 아주 유효하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구간은 사실 손익비적으로는 안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리 구매한 그 물량대가 이미 또 언제든지 차익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물론 그렇지만 정말 중장기적으로 이 상승, 엘리어트 상승 오파를 바라봤을 때는 지금 박스대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괜찮다. 그러나 역시나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좀 꺾이면. 분들보다는 좀 메리트가 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살펴봤고요. 다음 비트코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네, 미국 클래리티법 협상 마무리 단계, 비트코인 규제 명확성 기대. 지금 계속해서 클래리티 법안이 거의 5월쯤 통과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은 기자님의 상승 오파 시나리오가 실현이 되려면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코마오에서도 클래리티법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너무 기대돼요, 지금. 네,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한테는 사실 올해 이게 가장 큰 희망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가상자산 이제 시장구조법이라고 하죠. 이제 클래리티법과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진전이 좀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이 해당 법안을 둘러싼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이 JP 모건에 따르면 현재 논의는 거의 완성 단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여러 갈등이 있었던 쟁점들도 이제는 두세 개 수준으로 좀 크게 좁혀졌고요. 네. 특히 핵심 이슈였던 게 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와 이 감독 권한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둘러싼 이견들도 상당 부분 좀 해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 전통 금융권과 그리고 코인 업계 간의 가장 큰 갈등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꽤 조율됐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 미국 은행권이 이자 지급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강한 좀 충돌 지점으로 꼽혀왔었는데 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조율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상세적인 조율 내용은 안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네. 공개가 됐을 때 암호화폐 쪽으로 좋은 쪽으로 조율된 결과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기엔 변수도 남아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좀 정치적인 변수겠죠. 네. 지금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이 입법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5월, 6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사실 우리한테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법안을 이제 5월, 6월 안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좀 많고요. 그래서 백악관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만약에 논의가 계속 지연되다가 만약에 11월 중간 선거 국면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이때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우선순위가 좀 낮아지면서 이후 논의가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리티 법안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 이더리움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더리움 현재 가격에 신경 안 쓴다. 샤프링크 CEO 장기 투자 강조. 사실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DAT 기업 중 1등이고 2등은 거의 샤프링크였는데 샤프링크 요즘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을 매수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굉장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장기적인 믿음을 드러냈더라고요. 네. 이제 어제 서울에서 열린 이더리움 코리아 원 행사에서 네. 이 조셉 샬롬 샤프링크 CEO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이 행사에서 이제 저희 후배님께서 좀 직접 가셔서 이제 전달해 주신 내용이었는데 아, 네. 네, 이제 이더리움 후배 기자요? 네, 후배님께서 아, 네. 네, 저는 못 갔고 저희 후배님께서 직접 이제 전달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이더리움의 어제, 오늘, 내일의 가격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가격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미래의 금융 트렌드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을 아마존과 엔비디아에 비교를 했습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 네, 그렇습니다. 뭐 거의 뭐 코인의 M7이다 그쵸? 이렇게 본 거고요. 산업 자체를 좀 바꾸는 인프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단순 자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변화에 대한 이제 투자 대상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아마존하고 엔비디아에 비유해서 확실히 혁신을 가져오는 코인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프로젝트다. 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기대가 됩니다. 톰리 의장도 한 30배 오를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되는데 근데 실제 샤프링크는 이더리움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운용 방식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단순 보유가 아니고요. 네. 좀 독특하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을 이제 스테이킹하고 또 디파이에 투입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수익을 좀 창출하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할 경우에는 이자를 또 주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걸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관들이 또 이더리움을 선호하는 이유도 언급이 됐습니다.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샬롬 CEO가 직접 밝혔는데요. 이더리움이 전 세계 80여 개국에 걸쳐서 100만 개 이상의 검증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네. 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신뢰성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신뢰성과 또 유동성을 모두 갖춘 네트워크라는 점이 좀 기관들이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100만 개의 검증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좀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하긴 어렵네요. 확실히 탈중화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은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30배 전망 있는데 물론 웅 기자님은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30배요? 네, 30배. 그러면 얼마죠? 그게 한 몰라 6만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 6만 달러?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냥 넘어가시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차트 상황? 뭐 이제 30배가 될지 40배가 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 네. 여러분, 자, 내가 당장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그 수익이 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관전 포인트인 거죠. 자, 이더리움 주봉 차트에서도 제가 여기 물론 여기 밑에 하단에 1,740달러 저점 잡아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당연히 벌벌벌 떨어서 못 잡으셨을 분들이 다반수일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위에 제가 또 1,950달러 잡아드렸죠. 이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봉 하나가 일주일을 의미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구간 1,950달러에서 그냥 무지성 딸깍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현재까지 네. 무려 수익금이 20%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벌벌벌 떨지 말고 숙명적으로 마침 우리 이수영 기자 나와 있는데 우리 이수영 기자 목요 숙명 여대 자 거진 저는 홍보대사인가요? 숙명종합대학교로 요새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구간 숙명적으로 도전하라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거진 20% 무려 올라 있다. 그리고 주봉 차트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가격 여기 2145, 2130달러 다 지금 뚫어내고 지금 이미 안착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이제 전환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더리움 일봉 차트에서 또 제가 전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상단에 2,400달러 구간이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확히 지금 저항 거의 5일 내내 쭈루루루루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중간선 오늘 가격 기준으로 345만 원 정도 되는데 2335달러, 2335달러 위에서 둥글게 하느냐 아니면 아래서 둥글게 하느냐 솔직히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히려 이 아래에서 하면은 신규 매수하는 분들께는 꿀 같은 그런 기회가 될 것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주말 내내 2,335달러 위에서 계속 횡령보를 이뤄가면서 또 다시 상방 둥지를 틀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이탈할 것인지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자, 이더리움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에서도 사실상 제가 유의미하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구간은 여기 2,180달러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려 잘 지키면서 여태까지 쭉 쏴줬죠. 네. 그런데 제가 이러면서 또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업데이트해드린 이 선이 바로 이 파란색 보이시는 파란색 선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가격과 이 파란색 선까지 무려 이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파란색 선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파란색 선 구간은 현재 보니까 2,280달러 정도 되거든요. 2,280달러에서 2,260달러 선 되는데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격이 하락을 해도 무방하다, 하락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는 또 손익비가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이 이더리움을 제가 말씀드려서 무조건 이더리움만 볼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뭐다? 현재 코인 시장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지표 삼아서 이더리움이 이제 이 가격대 오면은 다른 알트코인도 분명히 다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자, 네. 그럴 때 이더리움이 요 2,280달러, 2,260달러에서 분명히 또 반등세를 또 펼치면서 또 지지를 할 겁니다. 이럴 때 다른 알트코인들을 또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니까 그럴 때 알트코인도 매수하시면 되고 이더리움도 매수하시면 되고 또 비트코인도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또 다시 집중해서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을 보지만 네. 지금 초단기적으로 시간 단위로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본 이유는 바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비교하는 차트 ETH, BTC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구간 지금 여기 굵은색 하얀색 선 보이시죠? 0.031247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또 이탈을 했습니다. 여기를 지켜주면 좋겠지만 여기를 또 이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차트가 또 빠지면 이더리움도 하락을 할 것이고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또다시 주춤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더리움 60분봉 차트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네. ETH, BTC 차트상 지금 충분히 또 하락을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히려 이 하락이 발생하면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손익비 좋은 타점이다라고 노리고 도전을 하셔야지 오히려 털어내는 것은 좀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차트가 좀 빨리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빨리 좀 시원하게 다시금 쏠 수 있어. 우리 김혜수 누나가 딸 나오셔가지고 네. 이 중간 보스라고 말씀드렸던 이 주황색 선 여기 구간까지는 빨리 다시 좀 쳐주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상승세를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질 것이고 반대로 추가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 차트가 지금 현재 좀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이더리움이 2,280 혹은 2,260달러까지는 당연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여전히 상승 시나리오에 대한 연장선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더리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요 코인은 XRP, 리플 살펴봐야겠죠. 화면 보여주시죠. 네, XRP 라쿠텐 호재에 1.4달러가 돌파됐다. 추세 전환은 아직. 이게 라쿠텐, 일본의 최대 이커머스 업체 아닙니까? 근데 이 소식 덕분에 오르긴 했는데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비교해봤을 때 좀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확실히 좀 실사용 기대감 덕분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조금 아쉽긴 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핵심은 일단 일본 라쿠텐 이 소식이 나오면서 어쨌든 상승은 했다. 네, 그래서 조금 반가웠다. 그렇죠. 뭐 이런 반갑죠. 건데 네. 일단 지난 14일에 라쿠텐이 자사 결제 애플리케이션에 XRP를 도입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면서 투자 심리가 어쨌든 좀 크게 개선되긴 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반응을 하기도 했고요. 네. 라쿠텐이면 진짜 실사용 규모를 굉장히 크게 늘릴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규모죠? 네, 사실 정말 크긴 큽니다. 네. 약 한 4,400만
300만 이용자를 아유. 가지고 있고요. 네. 500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 결제 기능이 붙게 되면 XRP의 실사용 기반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붙은 상황입니다. 네. 덕분에 이 기대감이 바로 가격에 반영이 됐는데요. 물론 좀 상승세가 이 이더랑 비트 대비하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렇죠. 1.32달러에서 이제 1.38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기존 저항대였던 이제 1.325에서 1.33달러 구간을 좀 돌파했습니다. 네, 이건 수급 측면에서 꽤 긍정적인 좀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쿠텐 관련된 소식 말씀드렸고요. 주은 기자, 네. XRP 차트는 어떤가요, 지금? 네, 네. 코마우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또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또 틀리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틀려야 되는데 틀리는 걸 틀리지 못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모두절미하고 XRP 4시간 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추가 매수 3단 논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을 또 말씀드리면서 네. 제가 중요하게 또 숙명적으로 도전해야 하는 구간이 1.28달러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 버튼 딸깍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무려 몇 퍼예요? 선물 기준으로만 14%. 이야. 그리고 이때가 또 벌벌벌 떨 수 있으니까 이 하단에 1.32달러 이 박스 최하단 여기 지키고 있을 때 여기서도 제가 매수를 추천드렸는데 여기서 또 하신 분들은 무려 현재 10.5%.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벌벌벌 떠셔가지고 못 하신 분들 제가 주황색 추세선 여기 구간 또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잘 지키면서 이 구간에서 또 매수할 수도 현재 무려 7.74%를 수익으로 맛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나 이제 매수할 수 없고 벌벌벌 떨 수 있었을 최근에 이런 코인 시장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정말 꿀 같은 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재 지금 그러면서도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이 상승 자, 쏠 수 있어 발현되는데 쏠수 있어. 1.44달러, 1.46달러 지금 이 흰 색깔 두 개의 선 라인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이 무엇이다? 저항대로 발현할 것이다. 그런데 또 보시면 정확히 또 이 구간에서 무려 이제 12시간 전, 네. 18시간 전에 이렇게 또 음봉이 두 개가 발현되면서 저항대가 발현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시간적으로 다행스럽게 다시 또 여기를 말아 올리는 모습이 또 이렇게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이 1.44달러, 2.46달러 정말 중요합니다. 네. XRP 가격에 있어서 이 추가 상승을 결정짓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1.44달러, 1.46달러 여기를 계속 위아래, 위아래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든 위아래. 여기를 예. 계속해서 버텨줘야 되군요. 버텨주는 아하. 게 둥지를 틀어주는 게 예. 안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를 안착해 주면은 정말로 크게 한번 쏠 수 있어가 발현될 것인데 자 그렇다면 네. 그 쏠 수 있어는 또 어디까지 발현이 될 것이냐 바로 상단에 1.5달러가 있겠고 그런데 여기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크게 저항대가 발현될 거로 보지 않고 중요한 저항대는 1.6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 잘 안착해 주면서 우상향 횡보해주면 정말 한번 크게 쏠 수 있어. 어디까지? 일단은 1.6달러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XRP 1.44달러, 1.46달러 이탈하면은 다시 한번 좀 더 텀을 두고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봐야 되는데 그 자리 1차는 당연히 어디가 될 것 같아요? 1.39달러, 1.38달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차트 전제 보시는 대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XRP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코인 레이더에서 살펴볼 코인은 휴미디파이입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 무려 45% 급등했고 거래량도 1,300% 폭증을 했는데 어떤 코인이죠, 수영 기자? 네, 휴미디파이는 이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업비트나 바이낸스처럼 거래소 역할을 하지만 중앙 운영자가 없고 블록체인 위에서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때 이 휴미디파이 코인은 그 안에서 수수료 할인이나 이 보상, 의사 결정에 쓰이는 플랫폼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상승은 뭔가 뚜렷한 호재는 없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번 상승세는 뚜렷한 호재나 펀더멘털에 의해서 움직인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전형적인 거래량 기반의 투기 랠리였습니다. 엄청 위험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 업비트에서만요. 24시간 동안 45% 상승했고 거래량은 무려 1,332% 폭증하면서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처럼 시가총액 대비 과도하게 높은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은 새로운 자금 유입과 함께 단기적인 모멘텀이 강하게 붙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결국 이번 급등은 명확한 뉴스 촉매제나 파트너십 같은 펀더멘털 네.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은 현재 막대한 거래량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 최주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 한 주간 상장 코인들을 꼼꼼히 파헤쳐보는 코인 백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백서를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코인 백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블록체인 업계 인사이트를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AI 블록체인 벤처기업 젝토의 대표이자 한국 디지털 자산 평가 인증 전문위원이신 이유진 패널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프로젝트 준비하셨죠? 네, 주식에서 재무제표가 중요하다면 네. 코인에서는 바로 이 백서 분석이 참 중요한데요. 그쵸. 네, 지난주에는 네. 저희가 AI 화두와 함께 데이터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기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주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네. 바로 블록체인이 상용화가 된다곤 하는데 과연 기존 금융권에 온전히 적합한 구조로 채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궁극적인 질문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룰 프로젝트가 뭔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코인백서의 주인공 어떤 토큰인지 화면으로 살펴주시죠. 네, 캔톤입니다. 캔톤. 대표님, 이 캔톤, 기존 블록체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저희가 블록체인 하면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것이잖아요. 네, 이거는 레이어 1.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제 많이 공부했습니다, 진짜. 네, 네.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하나의 네트워크를 투명하게 같이 쓰다 보니까 네. 모든 참가자들이 그 구조를 다 같이 파악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거래를 하는지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희가 커피 한 잔을 사 먹더라도 내 결제하는 지갑 자산을 전부할 수 있고요. 내 자산을 네. 받는 가맹점의 그 가게의 자산도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이런 투명한 구조가 하나의 단점으로 일단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개가 거래가 됨과 함께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게 네. 여러 트래픽이 늘어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면 하나의 네트워크를 같이 쓰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겠네요. 느려지겠죠. 네, 터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BAYC에서 한참 NFT 프로젝트 유행할 네. 때도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폭주하니까 이더리움이 가스비도 올라가지만 속도도 굉장히 느려졌던 이런 현상들이 부작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제 거래 내용은
다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중요한 거래 내역은 좀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트워크 전체가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 때문에 마비가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게 하나의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캔톤 뭐가 다른 거죠?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볼 바로 캔톤 네트워크는요. 네. 금융기관용 프라이버시에 적합한 아까 말씀하신 레이어 1 서비스입니다. 아, 레이어 1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블록체인의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 비교 대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는 게 웹3, 웹2, 즉 인터넷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보면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쇼핑몰 서버도 있고요. 뉴스 사이트도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 뭐 뱅킹 앱도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서버도 다르고 운영 주체도 다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쇼핑몰에서 저희가 쇼핑을 하고 나서 결제를 할 때는 또 네. 은행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때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 것은 바로 인터넷인데요. 블록체인은 이와 전혀 상반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은 약간 섬 같은 구조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뭔가 하나 같은 도로고 네. 근데 이번 프로젝트는 뭔가 하나의 도로에 고속도로에 뭐 인터체인지가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음.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과 같은 구조를 오히려 더 지향하는 곳인데요. 네. 지금의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속도 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투명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예전에 사용하던 인터넷처럼 우리가 편하게 쓰자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다가 결제처럼 꼭 필요한 순간에만 연결이 되는. 그래서 평소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다가 인터넷처럼 네. 좀 이 따로 돌아가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기존 블록체인은 그렇지 않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더 이 캔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도식으로 조금 보시기 쉽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기존의 블록체인하고 다른 캔톤의 프라이버시 구조를 한번 보았습니다. 네. 기존의 블록체인에서는 저희가 흔하게 모든 참여자가 이렇게 같은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면 캔톤은 각자 허가된 각 참여자가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를 자기들끼리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대머리라는 언어를 씁니다. 대머리요? 네, 그래서 이 언어는 처음부터 프라이버시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처음 세팅될 때부터 누가 서명자고 누가 이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누가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계약 관계로 코드가 짜여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기는 하지만 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나머진 암호화된 처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블록체인이어서 장부는 하나지만 개념적으로는 하나지만 볼 수 있는 참여자는 각자 자기와 연관된 프로젝트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증은 되는데 내용은 안 보인다는 게 이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좀 가능한 거죠? 네,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머리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 네, 그러니까 그게- 같이 공개는 되어 있지만 네. 공개된 암호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보여지는 프로젝트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유용한 기술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저희 같은 개인들은 뭐 거래 내역이 공개되고 상관은 없는데 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조라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요새 스테이블 코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에 응용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텐데요. 그렇죠. 실제 캔톤 같은 경우에는 도입 사례가 비교적 이상적인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캔톤 백서에 명시된 수치인데요. 하루 500억 달러 규모를 이미 철회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의 금융 인프라 기업이죠. 브로드리지가 실제로 이 구조를 활용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라든지 네. BNP 파리바 같은 그런 글로벌 은행들도 오.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실험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톤 기반 네트워크 안에서 이미 하루 500억 달러면 하나로 환산했을 때 한 70조 원이 그렇죠.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진짜 검증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대표님,
또 이 캔톤 관련해서 최근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이번 주 상장한 코인이 2개가 있었는데 네. 제가 이 캔톤 코인을 채택을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요? 좋아 보여서 채택하셨나요? 네. 그렇군요. 네, 솔직하시네요. 네, 백서에서도 이미 트래픽이 많이 난다고 이상적인 수치가 나오긴 했지만 네. 최근 좀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될 소식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번 주에 나온 소식입니다. 미국 예탁 결제원인 DTCC에서 바로 이 캔톤을 토크나 파트너로 선택을 한 건데요. 네. 지난해 말에 있었던 소식입니다. 원래 미국 증권 결제 시스템에서 90% 이상을 처리하는 기관인데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뒤에 여러 가지 복잡한 처리들이 있는데 이 처리들을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DTCC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DTCC가 캔톤을 선택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기관에서 선택을 한 거니까요. 네. 그것도 SEC로부터 받은 건데요. 노액션 그렇죠. 레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규제 당국이 사실상 승인을 받고 나서 기관이 이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DTCC가 어떤 곳인지부터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잠깐, 네, 저희가 해주셨지만. 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 보면 네. 저희는 당장 딸깍하는 한순간밖에 그쵸.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그 사후 처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 그렇죠. 사후 처리들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 인프라를 핵심으로 담당하는 곳이 네. 바로 이 DTCC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정말 수조 달러의 규모의 그런 양의 트래픽들을 모두 처리하는 곳이고요. 네. 이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통과가 안 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완전 월가의 선택을 받은 캔톤이라 할 수 있겠네요. 프라이버시도 되고 네. 속도도 빠르니까 캔톤을 월가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가에서 선택한 건 진짜 강력한 신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소식 말고 또 있더라고요. 에? 이게 아무래도, 대형 호재 말고 또 있어요? 확실히 DTCC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 후에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줄을 이어서 투자를 잇고 있습니다. 아, 이게 검증이 된 거군요. 네, 완전히 맞습니다. 월가에. 그래서 오. 제가 이 소식들을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네. JP 모건이 자체 코인이죠. 최근에 GPM 코인을 이 캔톤 네트워크에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보통 스테이블 코인 올리려면 이더리움에 올리는데 캔톤에 올린다고. 캔톤 네트워크에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올해 발표를 한 사실인데요. 네. 또 HSBC도 캔톤 네트워크 위에서 우리가 이제 토크나 예금 파일럿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야. 월가에서 네. 지금 주목을 받으니까 뭐 JP 모건 그리고 HSBC도 또 캔톤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네, 괜히 이걸 들고 오신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국내 움직임도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요? 네, 국내 월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내는 어떤? 국내에서 소식이죠? 일단 네. 하나투자증권이 또 지난해 12월에 아부다비에서 캔톤 네트워크 기반으로 우리가 토크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웹3 기업과 크리서스와 MOU를 체결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올해에는 MOU에 이어서 2월 달에 전략적으로 투자까지 180억 규모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본 투자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글로벌 흐름도 좋고 네, 국내에서도 채택이 되고 네, 캔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네. 근데 또 단순히 국내 금융사들만은 아니고 또 다른 데서도 또 채택을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또 보니 올해 3월에 기관 법인 대상으로 네. 디지털 자산 파트너 웨이브리지가 국내 최초로 또 캔톤 네트워크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네. 캔톤 재단 이사가 참 한국 시장은 정말 중요한 곳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로 좀 바라보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투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전통 금융이 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꼭 선택해야 되는, 꼭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캔톤의 구조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토크노믹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공부 시간. 네, 공부 시간입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큰 네. 구조가 캔톤 네이티브 토큰을 CC라고 부르는데요. CC. 네, 이 토큰 구조가 일반적으로는 팀이나 투자자들 물량이 배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CC는 사전 발행이 아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그 수수료가 전부 소각이 되고 그리고 그 소각량에 비례해서 새로운 토큰이 채굴되는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원래는 처음에 초기 발행량이 있고 네. 그게 베스팅 물량에 따라서 차차 분배가 돼야 되는데 네. 처음 애초에 발행된 물량이 없고 실제 순수 사용량에 의해서 소각되고 그 소각된 걸로 또 발행되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용량이 좀 늘어날수록 소각이 발행되는 그런 초과 구조인데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많이 없어 토큰의 가치도 점점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좋아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량이 뒷받침돼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 구조고요. 네. 지금도 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전체 유통량에서 한 10% 정도가 해당하는 29억 개 정도네요. CC 토큰이 이미 소각이 됐다고 하네요. 이 토큰들의 항상 이 고질적인 문제가 네. 내가 뭔가 사용량이 늘어도 네. 발행량이 많아지면 네. 결국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잖아요. 네, 그리고 참 베스팅 물량 저희가 막 체크하고 이런 네. 것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색적인 토크노믹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크노믹스 구조가 진짜 이 주주친화적인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코인마켓캡 CMC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 탑 20위 안쪽으로 또 위치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마켓캡 CMC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이버나 구글처럼 저희가 코인이 궁금할 때 검색하는 사이트잖아요. 네. 그래서 네, CMC에 들어가면 코인의 시가총액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우리가 네. 궁금한 코인에 대한 재단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CMC에서 20위권 안에 들었다는 것은 일단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고요. 네. 단순히 상위권에 들어와 있다는 게 기술적으로 훌륭하다뿐만 아니라 네. 이런 제도권에서의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된 코인이 여기 안에 들어오긴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순위는 새겨질 수 있으나 네. 상위권까지 진출하기에는 정말 많은 조건들이 형성이 되어야 CMC 상위권에 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증명된 토큰 프로젝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를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사실 긍정적인 이슈 포인트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네. 코인은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인프라 싸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코인이 얼마나 생태계 확장을 잘하고 있는지 재단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기간 채택 속도를 조금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는 개인보다는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업 쪽에서 먼저 채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은행이라든지 인프라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꾸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JP 모건에서 네. 선택을 해줬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 살펴봐야겠네요. 네, 최신 동향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량에 비례해서 소각이 되는 구조니까 실제 사용량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저희가 이상적인 구조가 나오지 않을 수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래 규모 증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증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처럼 서버가 각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인터넷 기반 안에 서버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되지 않으면 네. 활성화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소각도 안 일어나고 네. 그러면 코인 가치 좀 떨어지고 네. 결국 인프라가 구축돼서 많이 사용해야 된다가 네, 맞습니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리스크는 있습니까? 리스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원론적이어도 항상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규제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 완성도 및 보안성입니다. 아무래도 기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기술적인 완성도가 백서에서 표현한 것들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프라이버시를 사실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프라이버시 코인들과 레이어 2가 이더리움 레이어 2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팬톤에서 가진 이 차별성이 온전히 차별성으로만 있지 않고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캔톤 프로젝트, 오늘 금융기관을 위한 프라이버시 기반 레이어 프로젝트 캔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